재용이의 까톡을 보면서 한 주가 지나가는 걸 느낀다 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이번 주도 무탈하게 지나가고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자, 오늘은 제가 사행시를 좀 서두로 던지면서 패널분들 맞이하겠습니다. 미치겠습니다. 세밀한 농도까지 확인하는 일은 먼 일이라 생각했습니다만 지금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 됐습니다. 자, 두 분께서 사행시 들으니 어떤 생각 좀 드세요? 글쎄, 미세먼지 사행시 지난 겨울에 3한사미라고 들어보셨죠? 예. 3일 춥고 4일 미세먼지. 정말 저는 직접 그 비염의 지난주에 걸려서 미세먼지와 함께 아주 고통의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정말 빨리 개선해야 되겠다. 절박하게 네. 느낍니다. 눈물 콧물 쏙쏙 빼고 계신 것 같고요. 그렇다면 뭐 대 기자님께서는 어떠신가요? 네, 3만 3위만 해도 고마운 거예요. 지금 그렇죠. 예, 저희가 지난주 방송하고 나서 일주일 동안 꼬박 하루도 맑은 하늘을 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네. 아마 이 방송 나간 뒤부터는 좀 거칠 것 같다고 해요. 맞습니다. 예, 어제 그 동풍이 불어들면서 예, 베이징에서 누가 그 베이징에 파란 하늘을 보내줬거든요. 네. 한 이틀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베이징 하늘하고. 그래서 이제 베이징 하늘이 맑아졌기 때문에 우리 하늘도 아마 오늘부터 좀 나아지기 시작해서 내일이나 모레쯤 되면은 그 좀 맑은 하늘을 볼 수 있지 않을까. 봤으면 좋겠다. 네. 이렇게 기대를 하게 됩니다. 네, 또 바로 어제가요. 24절기 중 세 번째 절기 경칩이었습니다. 자, 뭐 땅속에서 동면하던 동물들도 깨어난다 하는 절기인데 제가 봤을 때 아마 잠들었던 개구리도 일어나면서 마스크 쓰고 나오지 않을까 싶은 뭐 미세먼지 농도 나쁨의 나날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봄철에만 잠시 우리를 괴롭혔던 미세먼지가 사계절 내내 뭐 곁에서 떨어질지 모르고 일상이 된 지 오랜데요. 우리 충북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 또한 유독 타 지역보다 좀 높습니다. 오늘 까톡에서 신랄하게 좀 까보고자 주제로 잡았는데 저희 이재표 대기자님께서 지난주에 이러셨습니다. 저는 마스크 안 쓰고 다닌다. 네. 오늘 주제 좀 어떻게 바라보세요? 주제요? 네, 오늘 주제가 미세먼지니까. 예, 맞아요. 근데 마스크를 쓰긴 써야 되는데 마스크도 사실 되게 답답하거든요. 쓰면 답답하기도 하고 또 이게 과연 마스크 써도 될 정도인가 할 정도로 사실 너무나 이게 좀 심각한 상황이다 보니까 네. 될 수 있으면 좀 외출 자제하는 쪽으로 좀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운동을 좀 해야 되는데 저 뭐 겨울에 좀 쪘습니다. 제가 살이 많이 쪘는데 그렇습니까? 날씨가 이렇다 보니까 네. 지금 차일필 운동을 미루게 되는 것 같아요. 핑계인지 모르겠지만. 네, 뭐 요즘 정말 운동하시던 분들의 입장에서는 밖에서 운동 못 하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내에서 운동하는 것도 사실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실내에서도 그 기존에 이제 보도에도 많이 나와 있지만 2시간 정도만 닫아놓고 있어도 그대로 밖에 것이 다 들어온다고 합니다. 네. 그 환기를 한번 하는 순간에 그 밖에 것이 밀려오면서 거의 70% 밖에 70%에 육박할 정도로 네. 그렇기 때문에 실내에만 다 닫아놓고 실내에서만 운동하는 것도 그리 좋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사실 뭐 과거에도 이 미세먼지의 경우에는 뭐 쭉 있었는데요. 요즘 들어 이렇게 미세먼지가 화두가 되는 이유도 좀 궁금해지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일단은 이 문제가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그 전 세계의 어떤 그 대기질 상태를 갖다가 실시간 보여주는 사이트에서 제가 들어가서 봤는데 네. 그 아시아 전체가 다 그냥 그 그렇죠. 빨개요. 예, 그러니까 색깔 표시가 빨갛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나쁨 단계가 아니라 매우 나쁨 단계에 거의 다 있다라고 보면 되고요. 거기서 나라별 순위를 보면 방글라데시라든지 인도라든지 중국 이런 나라들이 그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바람이 서쪽으로 부는 계절이잖아요, 지금이. 그렇다 그렇죠. 보니까 이 먼지가 다 우리나라로 오게 되고 특히 이제 한국의 지형 자체가 우리도 배웠지만은 완벽한 동고서저의 지형이다 보니까 이 대기 정체가 심각한 거죠. 심각하고 특히 이제 충북의 경우에는 또 네. 이 청주의 경우에는 또 분지 지형이다 보니까 계속 이 나쁜 공기가 공기가 위에 정치되어 하늘 있죠. 위에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올 겨울 내내 매우 나쁨에 항상 들어가는 곳이 이 충북이었습니다. 다른 곳이 좋지 않을 때도 충북은 안 좋았거든요. 네. 뭐 지금은 이제 충북뿐만 아니라 전국이 다 좋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예, 충북은 또 최악의 상황을 계속 거듭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치상으로 네. 보면 이제 미세먼지는 76 마이크론 이상 되면 미크론 이상 되면 네. 이제 매우 나쁨으로 보고 그 초미세먼지는 40 이상이면 아주 매우 나쁨으로 보는데 충북 옥천이 356까지 올라간 적이 있고 지난 1월 평균을 보면 전국에서도 충북이 가장 1등으로 나쁩니다.
안 1월 좋은 평균 쪽으로 자체가. 1등이면 좋지 않은 그리고 건데요. 청주에서도 또 특이하게 이쪽 그 상당구 쪽이 또 좋지 않게 나와 있기도 합니다. 네. 그게 수치가 갑자기 뭐 늘어났고 이런 게 아니라 1월 거의 내내 이렇게 네. 높았고 그래서 네. 이제 또 대전도 상대적으로 높다 보니까 우리 충남북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그 태안, 서산 이쪽에 많이 있는 60기 중에서 총 30기가 이제 화력발전소가 서산, 태안, 서해안에 있는데 같이 중국의 이제 어떤 오염원하고 같이 편서풍을 타고 이쪽 동북 쪽으로 이제 가면서 우리 충북에 집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냐. 네. 실제로 2016년에 아주대학교 산업협력단에서 우리 충북의 대기 오염 질 개선에 대한 그 보고서를 낸 적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 보면 국내 요인 57%, 그다음에 해외에서 밀려오는 요인 43%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도에 미치는 영향이. 예. 해외 요인 43% 중에 40%는 중국 요인으로 돼 있고요. 그래서 국내 요인, 해외 요인이 복합적으로 돼 있긴 한데 우리 충북에서는 가장 크게는 해외 요인은 저희가 일방적으로 지금 뭐라고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돼 있고 복합적이다 보니까 국내 거는 아무래도 석탄, 그 화력발전소 이런 부분들이 많이 지적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이제 점점 성장을 이루면서 이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정말 나쁨 수준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이쯤 되면 우리가 뭐 재난이라고 속하는 이 범주 안에 네. 미세먼지도 좀 속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예, 지금 정치권에서 그렇게 논의를 하고 있고요. 네. 오는 13일 아마 거의 무쟁점으로 갈 것 같은데 네. 이 미세먼지 관련된 재난으로 이제 인정하는 네. 그런 법안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안전관리, 재난안전관리 기본법도 있고 또 그 액화성 가스 안전관리에 대한 법도 있고 실내 공기질 관리에 대한 법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법들이 다 아마 통과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재난으로 인정한다라는 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죠. 네, 이거는 그렇죠. 이제 국가가 이 관리를 피해에 하니까. 대한 책임을 갖다가 책무를 갖는다, 의무를 갖는다라는 그런 의미로 볼 수가 있고 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우리가 이제 큰 사고가 나거나 이렇게 되면 이제 그 구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이제 지금까지는 환경부 소관의 어떤 문제로 있다가 이렇게 이제 그 재난 상태가 되게 되면 행안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정부 전체 부처가 다 이 관여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뭐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지금까지는 자연재해라든지 대형 사고라든지 심지어는 그 별똥별이 떨어지는 것도 재난에 들어가 있거든요. 오, 그래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세먼지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사실은 그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를 시행한 것이 2017년 이후예요. 예. 그러니까 그 전에도 분명히 미세먼지는 있었는데 물론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그 이 아시아권 뭐 인도나 중국 쪽의 어떤 산업화나 사막화 이런 것들 때문에 더 심각해진 경향은 분명히 있지만은 전에도 이묻지 않게 있었는데 전에는 우리가 이런 걸 보고서 그냥 낮에도 그 안개가 끼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부분인데 네. 그렇지 않거든요. 이게 이제 미세먼지라는 게 그 2.5 미크론 그러니까 1000분의 1미터가 1미크론인데 2.5 미크론 그 이하니까 굉장히 사실 적은 거고요. 1, 네. 2미크론이 머리카락 두께 한 30분의 1 정도의 두께거든요. 입자가 정말 작군요. 그러니까 거의 담배 연기 같은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어. 그런 형태의 어떤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개로 생각하지만은 그만큼 이게 우리가 호흡을 할 때 그 점막이라든지 또는 뭐 기관지라든지 이런 데를 걸러주는 기능을 하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거에 걸림 거의 없이 바로 폐포까지 들어갈 수 있는 아주 그 위험한 물질이고 사고나 이런 뭐 재해 같은 경우에는 특정 지역이 어떤 대상이 되잖아요. 네. 근데 이 미세먼지의 경우에는 그 전 국민이 누구도 이게 그 대기 중에 이렇게 있게 되면은 숨 쉬면서 누구나 다 해당이 피해갈 되는 수가 거기 때문에 없죠. 제가 볼 때는 어떤 재난보다도 사실은 그 피해가 심각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교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기를 이게 뭐 국가적인 문제도 다 있고 전체적으로 복합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네네. 이게 법 제정을 한다고 해서 이게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얼마나 있을까 싶거든요. 정말 쉽지 않은 부분이죠. 지금 말씀하셨듯이 초미세먼지가 150 이상 올라갔을 때 뭐 정확하게 연구 인과관계는 모르지만 담배 4갑 정도 피운 거랑 비슷하다. 네. 라고까지 나오는데 일단 지금 입법이라도 시도하는 건 다행인데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우리나라가 사회 갈등이 정말 많잖아요. 그렇죠. 이번 입법도 많이 늦었죠. 입법 시도 자체도 많이 늦었는데 그것도 이제 대통령께서 한마디 하시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굉장한 사회 갈등 중에 지금 한국당 같은 경우는 문세먼지라고 맹비난을 하면서 지금이라도 중국에다가도 큰 소리 쳐라 등등등 네. 어떤 정치적 갈등까지도 와 있죠. 그러면서 이게 탈원전
으로부터 온 거 아니냐. 그다음에 산을 깎아서 태양광 하다 보니까 축구장 뭐 16배 크기, 160배 크기의 국토 산림이 훼손되면서 더 이런 거 아니냐 등등등 과학적인 인과관계가 입증은 되지 않지만 이제 정치적 갈등까지 많이 이렇게 유발이 돼 있는 상황이라서 우리가 현실적인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부분도 어렵지만 그런 정치적, 사회적 갈등 부분 해결까지도 참 어렵게 같이 꼬여 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조금 저는 이제는 헤파 필터 등급이 높은 공기청정기를 각 집마다 이제 실내에 좀 놓고 어떤 분들은 강제 환기 시설까지 좀 들여놓는 시민들도 좀 봤습니다. 충북에서 내놓은 대책, 또 정부에서 내놓는 대책 조금은 현실성이 좀 없다. 뜬구름 잡는 소리는 아닐까 저는 좀 싶거든요. 충북에서 대표적으로 지금까지 해온 게 보시면 네.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그 공기 흡입기 2대 설치한 거, 그다음에 예. 횡단보도 근처에 이 경고등 설치하는 거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시대적으로 좀 안 맞냐면 횡단보도에 경고등 설치 요즘 다 모바일로 다 수치 얼마인지 지역별로 다 이렇게 하고 네.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공기 흡입하는 것들은 도로 지상에 있는 거 외에는 별로 효과가 없는 거죠. 전시 행정으로는 충분히 보일 수 있는 거지만 네. 그리고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 열병합발전소 청주에 그 벙커 CU 떼는 거를 이제 LNG로 바꾸느냐 마느냐 이제 여러 가지 그 논의들이 있었잖아요. 천연가스로 바꾸느냐 이런 것들 등등. 네. 그런데 그보다 또 더 심각한 게 있습니다. 충북의 전국 쓰레기 그 소각장 중간 연료 소각의 18%가 충북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전국의 18%, 16개 지금 소각장이 가동되고 있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 지난번에 부기면에서도 여러 이제 시위도 있었고 폐암, 사망 이런 것들도 있었죠. 그 부분이 또 대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다 분석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보면 지금 우리가 정말 먼지떨이식의 아주 작은 어떤 대책 가지고는 될 게 아니라 많이 논의됐었지만 광역권 또 국가적인 이런 예를 들어 충청권 광역권 또 국가적인 틀에서의 그 공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네. 이것이 문제는 어떤 대책을 쓰더라도 순식간에 개선될 수 없다라는 걸 그렇죠. 일단 인정하고 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 하늘이 다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만 이렇게 뭐 가족에만 관리할 수 있는 것이 네. 아니고 전 세계의 하늘이 다 열려 있다라는 부분이고 충청북도 청주시 하늘만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눈에 보이고 당장 어떤 효과는 미비하다. 미비할 수밖에 없는데 지속적으로 정말 10년, 20년, 30년의 그런 계획을 가지고 가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우리가 과거에 그 산업혁명 시기에 영국 런던 하면은 전 세계에서 가장 이 대기질이 최악인 도시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스모그란 말도 거기서 이제 나온 거잖아요. 그런 도시였는데 지금 런던 하면 되게 맞거든요. 그렇게 되기까지는 아예 그 도심에 네. 차량 진입을 갖다가 전날 미리 인터넷에다가 허가받지 않으면 아예 차를 못 들어오게 막아놓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어떤 시도들이 있었고. 시도도 있고 불편을 감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며칠 전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들어가 보니까 예. 거의 도배 수준으로 미세먼지에 대한 얘기인데 이제 과격한 표현들이에요. 뭐 대통령 퇴진, 뭐 청와대 폭파, 막 이런 얘기들이 막 예. 나오고 있고, 이 아까 청주시 그 소각장 얘기했는데 청주시 면적이 전국 면적이 0.94%인데 중간 소각시설 20% 가까이가 이 청주에 소각이 다 되고 있고, 특히나 그게 또 이 청원구 북이면 지역에 예. 다 들어와 있어요. 과거에 이것이 이제 청원군 시절에 허가가 난 건데 그때 그 업자들 사이에 무조건 청원으로 가야 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대거 몰려왔고, 처음에는 작은 시설로 허가를 내놓고 나가지고 계속 증설을 해가지고 지금 이 상황이 된 거거든요.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규제를 저는 해야 한다. 규제를 할 수 있는 조례나 이런 걸 만들어서 가야 되고요. 청주시 홈페이지도 제가 들어봤는데 자유 게시판에 2월 20일 이후로 이 오창의 후기리 소각장에 대한 반대하는 글들이 330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다른 글들이 올릴 수가 없을 만큼 반대 글들이 올라와 있어요. 이만큼 지금 어떤 국민들의 정서가 모든 분노가 다 이 대기질에 대한 부분으로 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청와대 청원에 실제 27만 명이나 저거를 했죠, 서명을 했죠. 그래서 어떤 상황이냐면 반대 문자 보내주잖아요, 요즘에. 예. 그거를 보고 더 화가 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이걸 보고 나서. 그래서 어떡하라는 얘기냐. 거기 보면 매출 자제해달라고 하고 마스크 착용하라고 하는데.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들이다. 그러니까 그 자체가 필요는 한 거지만은, 그러니까 어떤 공포를 넘어선 그 분노가
자제가 안 되는 수준에 와 있다라고 저는 보는데요. 네. 이럴 때일수록 뭐냐면은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본적으로 가야 되는데 저는 모든 이 전 세계적 문제가 다 이 화석 연료에 대한 부분에서 출발하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이 화력 발전에 대한 부분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 서해안 쪽에 굉장히 많이 있죠. 특히나 30년 이상 된 노후 그 발전소가 우리나라 10개가 있는데 그중에 4개가 그 이 서천하고 보령에 있습니다. 네. 이런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바꿔 나가야 되는데 일각에서는 뭐 원전으로 다시 가자고 하는 그런 주장도 있는데 사실 그건 더 위험한 크죠. 얘기인 거고요. 이 친환경 에너지 대체를 해야 되고 지금 이제 홀짝제 공공기관만 하고 있는데 정말 저는 국민들도 불편을 감수할 수 있는 부분도 감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홀짝제를 전면 시행한다라든지 그렇게 하면서 이게 정말 심각한 거고 그냥 화만 내서 될 일이 아니다라는 것 같다가 국민들이 깨달아야만 되는 그런 상황에 저희가 지금 처해져 있다라는 겁니다. 네. SNS에 많이 돌고 있지만 이제 대통령께서 대선 전 공약에서 페이스북에 남긴 글에 이제 우리 아이들의 그 나쁜 공기 내가 대신 다 마시고 싶다 이제 이런 글을 남기신 것 이런 것들이 오히려 이제 온 국민에 해당되는 일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반감이 많이 됐던 것 같고요. 예. 경기도에서 이재명 지사가 뭐 여러 가지 구설도 있고 뭐 재판도 받고 하지만 작년도에 2,300억을 들여서 초중고에 전부 공기청정기를 공급을 했어요. 예. 우리 충북도 잘한 것 중에는 특수학교, 유치원, 초등학교까지는 전부 100% 공기청정기가 설치를 됐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23%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렇게 보면 그 정부에서도 이제 교육부 장관이 현장을 다니면서 1,000억 원을 그 추경 예산 요청을 해서 전국에 이제 학교에 그걸 보급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 충북에서도 빨리 최소한 초, 중, 고 젊은 자라나는 세대들 저희보다 더 호흡을 많이 가쁘게 한다는 거잖아요. 호흡 횟수가 많다 보니까 네. 그들 먼저라도 깨끗한 환경이 되도록 우선적으로 추경을 편성한다든지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말씀 주신 이야기를 듣다 보니 생각이 나는 게 뭐 연일 미세먼지와 전쟁을 좀 하다 보니까 공기청정기 대란 요즘 일고 있어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업체들 매출이 좀 증가하는 추세잖아요. 뭐 요즘 같은 불경기에 좀 불어든 훈풍이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기에는 너무 서글프죠. 아니요, 속상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하다못해 거리에서 길거리 음식 팔고 있는 그런 뭐 어묵하고 이런 데가 제가 어제 포장마차 시장 나가 보니까 같이 전부 이렇게 다 문을 다 파는. 닫았습니다. 닫았고 저는 제가 살고 있는 데가 면소재지에서도 한 20분 떨어진 아파트에 살고 있다 보니까 네네. 저희 집은 매주 화요일 날 그 장터가 굉장히 크게 열려요. 아파트 장터가. 네. 근데 제가 지난 화요일 날 보니까 거의 70%가 안 나오시죠? 안 나왔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그 뭐 열어놓고 오픈된 상태에서 가열조리하는 그런 식품들의 경우에는 아마 사는 사람도 사고 싶지 않고 파는 사람도 찝찝하고. 의욕이 안 생길 것 같아요. 다 들어가서 그런 걸 보면서 물론 이제 가장 요즘에 핫한 거는 마스크죠. 네. 왜냐면은 이제 이 마스크를 갖다가 한 번 사용한 거는 이미 성능이 떨어진다라든지 뭐 축축해지면은 세균 번식한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일회성 하루에 하고. 한 번씩 가르라고 하는데 이 마스크가 또 이렇게 그냥 우리 생각하는 옛날에 쓰던 마스크가 아니고 그 이 미세먼지에 대한 방어 기능이 있는 마스크잖아요. 네. 굉장히 고비용 고가의 마스크거든요. 거의 뭐 3,000원, 4,000원 이렇게 가는 그런 마스크인데 이걸 갖다 매일 바꿔 쓰라고 하니 정말 마스크를 쓰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걸 적지 않은 지출을 그럼요.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공기청정기라든지 이런 이 환경 관련 용품들은 아마 좀 그 특수를 누리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대다수 업종들이 외출 자체가 자제가 되니까 사실은 모든 그런 이 자영업들이 다 지금 이 미세먼지로 인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다라는 건 분명합니다. 네, 또 정부와 지자체가 내놓은 대책들이 조금은 미흡하고 학생들에게는 아직 뭐 정말 숨 쉴 수 있는 자유가 조금 줄어들었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뭐 성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옷을 입고 나가다 보니까 입고 온 옷을 항상 드라이클리닝 해야 되나? 이런 고민까지도 좀 살짝 저는 좀 들더라고요. 네네. 실제로 옷을 입고 나오셔서 들어가실 때 뭐 어떤 식으로 뭐 털고 들어간다라든가 거의 뭐 방안은 습관적으로 그게 잘 안 되죠. 그냥 입고 들어가고 그 요즘은 이제 그 냉장고처럼 생긴 그 집에 스타일러랑 네. 뭐 클리너 있으니까 그냥 그런 정도. 그것도 뭐 외투만 그렇지 막상 또
그 안쪽에 입는 뭐 옷들은 그렇게 습관적으로 잘 되지 않죠. 그러니까요. 그러다 예. 보니까 정말 실내 환기를 좀 잘해야 되는데 마스크도 쓰는 방법에 따라서도 뭐 정말 천차만별이기도 하고요. 네. 이렇게 뭐 우리가 하는 생활 습관들도 잘 제대로 알려주지 않으면서 마스크 쓰세요라는 뉴스에서 나오는 이것들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사실 들기는 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을 듣고 오히려 사람들이 분노한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그러니까 이것이 단실되지 않는다는 걸 인정하고 들어가야 돼요. 네. 그러니까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 에어비주얼이라고 하는 그 전 세계 대기질을 실시간 발표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제가 들어가서 봤습니다. 영어로 돼 있는데 번역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말로 이렇게 쭉 봤는데 네. 그 최근에 발표가 됐죠. 73개국의 3,000개 도시에 대한 이 2018년 모니터링을 했어요. 여기서 했는데 전체적으로는 우리나라가 73개국 중 27인데 OECD 가입 32개국 중에서 저희가 우리나라가 2등이라는 거죠. 야, 예, 정말 2등이고 높군요. 이게 칠레가 26위로 1등, 우리가 27위로 바로 이어서 2등인데 더 심각한 건 뭐냐면은 3,000개 도시 중에서 100개의 상위 대기질이 안 좋은 100개 도시를 발표했는데 네. 거기에 우리나라가 44개 도시가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 예. 그리고 청주도 들어가 있습니다. 네. 청주는 미세먼지와 대기질에 있어서는 국제 도시가 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들어가서 쭉 보니까 실시간 상황이 나오는데 세계 주요 도시 랭킹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4개 도시가 그 평가를 받고 있어요. 네. 서울, 인천, 부산, 대구 이렇게 받고 있는데 제가 들어간 날에 전 세계 3등 서울, 뭐 4등 인천 이런 식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중소도시를 다 포함한 랭킹에서 1등이 정평으로 돼 있어요. 정평으로 보니까 그게 아마 제가 볼 땐 증평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이제 네. 이게 영어 사이트이기 때문에 네. 증평이 아닌가 싶고 그래서 참 이게 그 심각한 상황이다. 근데 여기서 분석한 이유가 뭐냐면은 화석연료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 특히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 운송수단, 그러니까 자동차에서 쓰는 이 휘발유, 석유연료 때문이다라고 이제 분석을 하고 있어요. 네. 실제 우리나라의 어떤 이 화석연료 사용량의 58%가 이 운송수단에 사용이 되고 있고 증가폭도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차를 줄여야 되는데 네. 그러려면 당연히 대중교통이 편리해져야 되거든요. 근데 정말 제가 볼 때 청주시의 대중교통 노선은 전혀 공익성이 없어요. 저는 제가 시내버스를 10년 새에 제가 3년 정도를 제가 타고 다녔던 적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노선을 제가 다 깨고 있어요. 환승 다 할 수 있는데 너무 사실 이게 비수익 노선과 수익 노선의 격차가 커서 어떤 데는 하루에 3번, 4번 들어오고 이런 데가 많아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거의 대중교통이 없기 때문에 사실 이게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계속 공영제, 준공영제 되니 안 되니 얘기를 하는데 저는 무조건 이런 부분은 공영제로 바꿔서 차량 홀짝제를 하더라도 그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만드는 걸 해야 되고 네, 이렇게 네. 돼서 이게 10년, 20년 가야지 미세먼지는 조금씩 나아진다라는 거예요. 뭐 연일 뭐 이렇게 말씀을 하고 네, 네. 있지만 뭐 미세먼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는 가운데 중국 정부가 미세먼지 책임론 부인하고 있습니다. 네, 네. 문 대통령의 한중 공조 방안 두고 입장차 또한 갈리고 있는 건데 사실 뭐 저희가 이렇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어디서부터 바로 잡아야 할지 가이드라인조차 불투명한 현실에 좀 많은 분들이 대기 환경 정보만 바라보고 있는 실정이 좀 답답하긴 중국에서 합니다. 실제로 막 한국에 우리 책임만 갖고 뭐 그렇게 하지 마라라고 이제 자신 있게 말하는 것 중에 대표적으로 최근 한 일주일 사이 베이징이 서울보다 평균적으로 10%에서 15% 낮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대고 하는데 워낙 복합적인 요인이니까 그건 뭐 함부로 어떤 국가 간의 분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겠고요. 우리 대한민국 스스로 지금 예를 들어 SUV가 유행하면서 디젤차가 47%까지나 오히려 급증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줄이는 노력. 그다음에 예를 들어 아주 최악의 나는 새가 수도 없이 떨어져 죽었던 멕시코 시티 같은 데들도 오브제까지 실행하면서 그런 노력하면서 10년, 20년이 지나서 지금 오히려 서울보다 더 대기 질이 괜찮아졌을 정도로 네, 그런 노력들이 좀 예, 그런 필요하긴 노력이 하죠. 같이 필요하죠. 예, 자 올해는 좀 들숨에는 상쾌한 공기, 날숨에는 건강을 얻는 한 해가 좀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재용의 까톡 여기서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